자, 여기에 w3schools.com을 입력하고 튜토리얼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Learn HTML.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해당 챕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딩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패러그래프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부 실제 실행시켜보는 예를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 에디터, 노트패드를 사용했는데 또는 기본 이 w3schools.com이 제공하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 그 다음에 간단히 볼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했는데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지난 동영상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죠. 그 동영상대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패러그래프를 이 챕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자, 영어로 된 이것 원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용어, 터미널로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 약간 오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쭉 보면 되겠어요. 강의에서 물론 필요할 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트랜슬레이트 to 한국어 하면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화면을 확대해서 자, 이렇게 화면을 확대했을 때 옆에 메뉴가 사라지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반응형 웹 디자인이 되겠어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CSS 그리고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과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말로는 반응형 웹 디자인. 자, 여기서는 메뉴가 없죠. 여기서는 이거 줄이면 이제 나타나는 거, 그게 반응형 웹 디자인이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패러그래프인데 HTML 태그 중에 간단한 태그들, 개념상 어렵지도 않은 것들은 핵심 내용 간단히 보고 그 다음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커버해야 될 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건 핵심 내용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그래프는 항시 이 새로운 라인에서 이렇게 출발한다. 새로운 라인을 쓴다 이거죠. 새로운 라인. 패러그래프. 자, 예를 보겠습니다. P. 자, 이 패러그래프는 각각이 이렇게 새로운 라인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일단 닫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볼 텐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보여졌을 때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 건가? B 하면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이렇게 해서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텍스트 에디터 노트패드에다가 복사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this paragraph하고 그 다음 줄로 갔는데 그 다음 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쭉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화면을 또 확대하면은 그 뒤에 밑에 것도 이렇게 쭉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은 그 다음 줄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 줄로 넘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자, 이 부분 끝까지 HTML부터 HTML /HTML까지 카피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난 시간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대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혹시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설치를 해서 이걸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탕화면 또는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HTML5, CS,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의 폴더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걸 열었을 때 그것을 파일 오픈 폴더 하면은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이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뉴 파일을 클릭하면은 여기 이름을 테스트 또는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렇지만 확장자는 .htm 또는 HTML 네 글자를 추천하고, 자, 이것을 여기다가 오른쪽에 화면에 이것을 붙여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아까 봤던 그것을 노트패드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는데, 결과는 어떻게 볼 건가? 이 결과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픈 유틸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그인 같은 익스텐션이 여기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라이브 서버라는 걸 여러분들이 동영상에도 설명한 건데, 지난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명하는 이것을 설치하면 되겠어요. 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설치 안 한 거라면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설치하면 되겠어요. 자, 라이브 서버다. 라이브 쉐어가 아니고 라이브 서버. 자, 라이브 서버는 이 모양이에요. 아이콘이. 자, 이것을 설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된 것을 디세이블 하거나 언인스톨 하거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인스톨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클릭해서 설치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이것을 바탕화면에서 금방 봤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오픈 유틸 라이브 서버를 누르거나, 자, 이걸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은 서버 is started. 자, 이 라이브 서버는 여기 URL을 보면은 127.0.0.1인데 이것은 IP 어드레스로 이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가 되어 있어요. 이걸 로컬 호스트 IP 주소인데 127.0.0.2 또는 127.1.1.1 전부 다 127.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라이브 서버고, 거기에 포트 번호를 5500을 특별하게 이걸 이용해서 그걸 서버처럼 금방 본 것을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바로 즉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화면이 전체를 차지하면 앞에 걸 볼 수 없으니까 이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주고 여기다 이렇게 쭉 붙여놓고 옆에 나란히, 자, 그럼 여기 봤던 this paragraph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거 할 때 여기다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 노트패드 써가지고 이걸 저장하고 또 다시 브라우저로 열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중간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파일 여기 열어보면은 오토 세이브를 클릭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오토 세이브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화면에 이렇게 1, 2초 후에 바로 이렇게 입력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패러그래프는 이거고, 내용 자체는 이게 쉬운 거니까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브 서버로 직접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Node.js 할 때까지, 즉 자바스크립트 할 때까지, jQuery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하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트패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w3schools.com이 제공하는 기본 에디터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위치에서 자, 그 다음에 HTML 호라이전털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HR, 이 선이 되겠어요, 선. HR 태그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호라이전털 룰이 되겠어요. 호라이전털 룰. 호라이전털 룰러가 맞겠는데, 호라이전털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라이전털 룰. 그래서 이게, 그 옆으로 긴 선, 줄여서 HR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텍스트 에디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거나, 노트패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금방 자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여러분들 편리한 것을 이용해서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브레이크는 태그명이 꺽쇠하고 BR이 되겠어요. BR은 브레이크.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면은 한 줄씩 이렇게 띄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줄 띄인 거죠. 여기서 바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라인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시의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를 표현할 때 문제가 적합하겠는데, 자, 시를 이렇게, 시는 이제 어떤 여백도 중요하죠. 그림에서 여백도 중요하고, 약간 뭐 다른 관련되는 걸 이야기한다면, 음악도, 소리가 없는 그 음표와 음표 사이에 음악이 있다고 모차르트는 이야기했지만, 그 여백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빈 시간, 빈 공간, 아무 소리 없는 그 사일런트. 마찬가지 여백이 이제 시에서 중요하죠. 그걸 표현하는데. 그런데 P로 이렇게 표현했더니 결과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쉽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P, my bony 이 부분이죠. 전부 다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 뒷줄도 기껏 한 칸을 띈 거죠. 한 칸 여기. 이제 한 칸. 이렇게 라인 하나를 띄었는데 한 칸으로 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를 그대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preformated라는 거기서 앞에 세자를 따서 만든 태그명, 엘리먼트명이 되겠습니다. PRE. 이것은 여기에 내가 입력한 대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test yourself with exercise. 엑서사이즈는 쭉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숙제로 제출한 거고, 이건 시험에서, 퀴즈라든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중에 선택해서 시험의 일부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죠. 앞에서 배운 것들을 태그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참조하면 되겠고, 바로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죠. 자, 스타일. 스타일은 이제, HTML에 스타일이라는, 애트리빗이 있기 때문에, HTML 애트리빗, 자, 스타일 애트리빗. 자, 우리가 이런 컬러, 또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P, 또는 다른 엘리먼트, 태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애트리빗은 다른 엘리먼트 태그에서도 쓰일 수 있다. 그런데 P에서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타일. 컬러는 레드다. 자, 이렇게 블루다. 또는 폰트 사이즈가 50픽셀이다.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아까 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에 그냥 딴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그대로 쓰죠. 그러면은 이거 테스트 HTML로 된 이것이 화면에 자, 이것을 이제 일단 오픈 유틸 라이브 서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컬러를 지금 레드에 대한 뭐 이렇게 아이콘이 빨갛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컬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컬러 뒤에 이렇게 샤프하고 헥사값으로 이렇게 헥사값으로 이게 R을 표현하는 헥사값이고 또 블루를 그린 표현하는 헥사값이고 RGB 이렇게 3원색으로 해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색깔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I am red 이거죠, 이거. 이 색깔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 FF로 하면은 조금 더 밝아지겠죠. 빨개지겠죠. 이걸 맨 끝을 이렇게 블루와 연관되는 거니까 그걸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블루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냥 컬러의 이름을, 그 컬러를 표현하는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죠. 모든 컬러가 이렇게 빨개도 약간 빨갛고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컬러. 자, 이것을 나중에 컬러 이야기할 때 설명하겠지만 3바이트니까 2의 24승 가지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컬러로 이렇게 이 헥사값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1600만 가지를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컬러 색을 쓰고 그럴 때는 이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디자인에서는 이것을 헥사값을 쓴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배우는데 미리 사전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도 한번 변경해서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열린 탭들을 좀 닫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애트리뷰트는 우리말로 속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겠어요. 자, 스타일은 이렇게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property value. 나중에 CSS 할 때 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HTML에서 이게 나왔느냐? HTML 태그 속의 attribute. 이름이 스타일. 스타일 속성명을 가지고 속성값을 주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디자인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property value. 자, property는 이제 CSS에서 정의한 property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한 것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긴 했는데,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백그라운드 property가 되겠어요. 그것의 컬러.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간단히 이걸로. 자,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컬러로 이렇게 뭐 파우더 블루가 아니라 블루로 한번 바꿔보죠. 그리고 런 여기는 시켜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자, 레드로 하면, 자, 레드. 이렇게. 자, 여기서 샤프를 하고, 어떤, 헥사값으로 아까 했던, 뭐 그런 헥사값, RGB, R6, 자, 전체 3바이트니까 이렇게 하나, 둘, 3바이트 하면은 이런 컬러.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스타일을, 자, 이렇게 떼내서, 여기에만 컷 해가지고, 여기에만 컨트롤 V.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1이라는 엘리먼트 이것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만약 P에도 하고 싶다. 그런데 다른 컬러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조금 더 붉게, 레디시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토마토, 뭐, 파우더 블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거죠. 스타일의 스타일이라는 속성, 애트리뷰트의 그 안에 CSS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property하고 value, pair.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컬런으로. 그렇게 여러 개 또 프로퍼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뒤로 쭉 넣으면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보이라고. 여기서 설명하려는 핵심 내용만 간단히 보고 있어요. 자, 텍스트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텍스트 컬러는 이렇게 아까는 백그라운드 컬러 했지만 이거는 컬러, 그다음에 텍스트 컬러. 이게 글씨 자체죠. 그 자체의 컬러, 블루. 자,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게 블루죠. 그러니까 블루. 이거 레드죠. 그래서 레드. 이것도 마찬가지. 샤프하고 어떤 이게 LED 전등이 안 움직이면 이때까지는 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너무 조용히 안 움직이고 강의를 해서 그런지 꺼졌어요. 자, 가끔 흔들어주면은 또 센서가 작동을 하니까. 자, 불이 다시 들어왔고. 자, this is heading.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블루, 가운데 그린 컬러로 해볼까요? 그린. 그럼 F 값으로 이렇게 가운데 값을 주면은 이렇게 블루 값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우리 원하는 색깔도 이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 색깔 값을, 미묘한 값을, 그 주변과의 이제 컬러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값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바꿔서, 우리 눈으로는 이제 구별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면 약간씩 바뀌는데, 이것도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씩, 거의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바뀌어 있죠. 이렇게. 만약 이걸 조금 큰 값으로 좀 푼다. 자,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컬러를. 자, 폰트도 프로퍼티가 되겠어요. 우리 폰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 버나다 여기 소개된 거 또는 쿠리에 등등 있는데 이것을 뭐 우리한테 아직 익숙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폰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꿔서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폰트를 이용할 때 이 폰트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겠죠. 디폴트로 된 것이 표현되거나 표현이 안 될 때. 자, 텍스트 사이즈. 사이즈도 폰트 사이즈 이렇게 폰트 사이즈 300% 또는 뭐 100% 원래대로 하면 이게 100%고 그 퍼센티지로 이렇게 상대적인 비율을 조정해서 폰트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폰트 사이즈.
여기에 이제 폰트 사이즈 앞에서 배웠던 거, 자, 폰트 사이즈 이걸 카피하죠. 이걸 폰트 사이즈 이거 카피해서 앞에서 봤던 여기에 자, 폰트 여기 이렇게 넣고 런하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개 property value pair를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이거 여기에 넣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컬러는 레드고 폰트 패밀리는 뭐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 디자인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CSS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설명된 것 중에 키워드,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텍스트를 어디에 중간에 둘 건가 어디에 둘 건가 이게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중간에 센터 또는 레프트 자, 여러분들 진행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라이브 서버 이용해서 바로 그 결과를 봐도 되겠어요. 자, 이것에 앞에 했던 것들의 썸마리 쭉 금방 배웠던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썸마리가 있고 요약된 거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엑서사이즈는 반드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submit answer하고 여러분들이 show answer를 보여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오픈된 탭을 좀 닫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텍스트 포매팅, HTML 텍스트 포매팅. 자, HTML은 이제 많은 엘리먼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텍스트 포매팅과 관련된 태그들을 배웠는데 이렇게 볼드 타입, 이탈릭 타입, 뭐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또는 슈퍼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매팅과 연관되는 태그들,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쭉. 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B는 볼드 타입, 스트롱은 이렇게 볼드 같이 스트롱하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탈릭, 그 다음에 emphasize 이렇게 강조하다 이거죠. emphasize. 이게 emphasis 강조하는 거 emphasize 강조하다는 그 말인데 emphasis. 그래서 다운 em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emphasized. 자, small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좀 적게, 다른 것에 비해 조금 적게 이게 small로 된 거예요. small. 다양한 이렇게 포매팅과 연관된 엘리먼트 태그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마크. 자, 이렇게 마크. 우리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마크를 하면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딜리트. 딜리트는 선을 쭉 그어서 우리가 가격 같은 거 웹페이지에서 할인 지금 세일 기간이다. 그러면 기존의 가격을 지우고 그 옆에 새로운 가격을 쓸 때 그때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del이라는 이런 태그도 있다. 엘리먼트도. 자, HTML 엘리먼트 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야겠어요. 여기는 이제 ins 이것은 이제 inserted text. 자, 이게 들어가는 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ins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밑에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subscript, SUV는 subscript에서 따온 건데 subscript는 이제 밑에 쪽 이거 좀 밑에 있는 첨자 이러고 조금 더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아랫부분으로 그것에 비해서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슈퍼스크립트가 되겠어요. 슈퍼스크립트는 위쪽에 아까는 아래쪽에 있지만 서브스크립트고 이거 위쪽에 다른 것보다 위쪽에 조그맣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엑서사이즈 있으니까 해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가놓고 자, 잠깐 이쪽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거 예를 보여줬었는데
이 예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것만 봤는데 실제 조금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좀 불필요한 거 닫고 이건 전부 다 했던 것들 열려있는 탭들인데 자 내가 강의에서 가끔 소개하고 그러는 또 그러려고 또 만든 실제 런닝이 되고 있는 이런 포털 한국.net. 자, 이게 이런 포털이. 자, 오늘의 인물이 위에 올라오고 어제의 인물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소스를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소스를 이렇게 런닝된 결과를 봤을 때 뭐 볼 수가 없죠. 오브젝트 코드로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웹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굉장히 쉽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른 브라우저를 써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뷰 페이지 소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뷰 페이지 소스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국.net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레지스트럴 등록 도메인 등록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이니까 이것을 똑같은 사이트인데 wopen.net 하면 완전히 풀로 거기 소스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뷰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document HTML5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HTML 랭귀지는 코리안 헤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메타 태그도 있고, 아직 안 배운 태그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배우니까 타이틀은 배웠고, 메타 태그 있고, 스타일 이 부분에 이제 한꺼번에 몰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파일 내에 있는 스타일이다 해서 인터널 스타일 방식이고, 아까는 인라인이고, 또 외부에다 둘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스타일 나중에 CSS 할 때 배울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죠. 이미지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다 스타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는 것들 나중에 배울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은 밑에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구성이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HTML 태그뿐만 아니라 또는 이렇게 CSS 관련된 거, 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거 이렇게 헤더 속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몸통 부분에 바디에 이렇게 또 코멘트문 나중에 배울 텐데 이렇게 코멘트문은 실행이 안 되고 우리가 C에서 이제 슬래시 애스터리스크 같은 그거죠. HTML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열고 코멘트문, 그다음에 이렇게 닫고.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iframe, div 전부 다 태그예요. 나중에 배울 것들 미리 지금 여러 태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 이것이 활용되는 사례를 이런 포털인 한국.net 이런 포털인 그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tr 테이블과 관련되는 거, 앵커 태그 우리가 배웠던 거 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간단한 네임 포털인데도 이렇게 약간 아까 우리가 앞서 배운 예들에 비하면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안에 이렇게 또 폼 태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 배울 것들이 또 어떤 그 안에 또 자바스크립트를 또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앞에 전부 다 배울 거니까 나중에. 자, 이 부분을 내가 전부 다 복사를 하겠다. 그래서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복사해 가지고 일부 화면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여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보여지는 것들은 일단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러가 있다고 화면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슬래시 HTML까지 카피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카피해서 금방 카피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오픈 루트 라이브 서버 그랬더니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밑에 이런 부분 조금 더 틀리게 액세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한국.net에서 보여주는 이제 인물들 가끔 이렇게 내가 쓴 책들도 이렇게 옆에 이제 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실행도 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니미츠. 자, 그러면 이것도 클릭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액세스가 되고 또 안에 또 동영상도 있는 것도 이렇게 니미츠. 동영상도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 동영상도 나중에 포함시킬 때 이렇게 포함시킨 건데 어떻게 포함?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추천 유튜브라 해서 한국.net 네임포탈에서 추천하는 그런 동영상이라 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이 인물의 그 생일이라든가, 생일이니까 2월 24일, 2월 20일 이때 이제 죽었고, 그래서 이 니미츠라는 인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의 세계 승리를 거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정도 니미츠라고 알고 이걸 보려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카피해서 라이브 서버로 여기다 올려놔서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꿔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위치 해서 자, quotation and citation element. 자, 거기에서 사용하는 인용에서 사용하는 블록 코트란 것, 그 다음에 quotation Q, 뭐 abbreviation, address, cite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자, 블록 코트를 하면 전체 블록은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 덩어리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블록 코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short quotation, 이 Q가 이 안에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있죠. 자, 여기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똑같죠? 변함이 없이. 그 다음에 abbreviation, 이제 약어로 쓴 거죠. 자, 예를 들면 HTML이다. WHO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bbreviation하고 타이틀 월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 타이틀에서 표시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거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어하고 연관된 HTML 태그드 엘리멘트들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를 웹페이지에 표현하고 싶을 때, 어드레스는 약간 다른 거 글씨하고 틀리게 해서 이제 표시가 좀 나게. 자, 이렇게. 자, 어드레스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탈릭을 표현하는 이탈릭체로 I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I로 표현하면 이게 어드레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이 컨텐트의 내용을 가지고 어드레스가 어떤 부분인지 이제 AI로라든가 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거기서 이제 발췌해내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어드레스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I로 해놓으면 표현은 똑같죠. 똑같은데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쓰면은 나중에 이제 서치 엔진들이 그걸 어드레스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 사이트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 여기서는 이제 사이트를 설명한 거니까 스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다음에 이걸 인용했다. 그림을. 그러면은 이 사이트라는 태그 그리고 그 제목 더 스크림 하면은 나중에 이제 AI 또는 서치 엔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서비스를 해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미지는 이제 소스, 여기 애트리뷰트 속성명, 속성값, 그 다음에 with 앞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alt, 이게 없을 때, 만약 이게 없다. 자, 이렇게 없는 파일명을 넣어줬을 때, 이렇게, 이게 더 스크림이다. 얼터너티브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되겠어요. 스크린 리더로 읽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비디오, 이건 바이디렉셔널 오버라이드.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흔히 쓰이는 엘리먼트는 아닌데 여기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가면은 이것은 이제 dir from right to left. 자, 방향을 자 이런 거예요. right to left면은 이것을 this line이지만 이것이 맨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this. 거꾸로 쓴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L2R LTR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거가 되겠죠. 우리가 쓰는 거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게 그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거울에 나타나는 어떤 걸 보여주거나 할 때 뭐 특수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쓸 수 있겠죠. 엑서사이즈 참조해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레퍼런스들도 여러분들이 그때 진도 나갈 때 필요한 레퍼런스 참조해보기 바랍니다. 밑에 소개된 앞에서 간단히 레퍼런스라고 밑에 나왔는데 쭉 지나왔는데 자, HTML comments. 자, C 언어라든가 다른 언어들의 코멘트문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바뀔 때 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엔지니어가 또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코멘트를 HTML 문장도 비교적 간단하긴 하지만 또 코멘트를 넣어서 그걸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문은 아까 봤던 것처럼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닫을 때 마이너스, 꺽쇠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 있다. 거기는 틀리다. 나중에 그때 가서 CSS에서도 마찬가지 코멘트를 표현할 때 이것과는 틀린 그런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코멘트 문으로 됐다는 걸 보기 위해서 화면에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건. 자, 이렇게. 자, 이 부분도 같이.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전체 그냥 코멘트로. 하면 전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이게 전체가 코멘트 문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엑서사이즈 참조해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좀 클로즈. 열린 탭들을 좀 닫은 다음에 자, 칼라는 아까 미리 앞서 보긴 했지만 여기서 칼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표현 방법. 칼라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은 한계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백그라운드 컬러. 그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서 속성명을 백그라운드 컬러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CSS 할 때 그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은 미리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속성명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속성명으로 정의된. 그래서 거기에 표현한 속성값에 이제 컬러라든가 이런 거 표현하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속성명들을 익히는 게 property name, CSS의 스타일의 property name들을 익히는 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텍스트 컬러. 자, 그럼 예를 들면 텍스트 컬러는 이제 컬러다. 그냥. 이렇게. 보더 컬러. 이렇게 경계선도 이렇게 컬러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더,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속성명은 보더다. 보더. 자, 보더로 표현하는 건 여기는 좀 딴 것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2픽셀,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픽셀의 두께, 보드의 선에. 그 다음에 solid, 토마토. 선. 자, 이거 한번 보죠. 선의 두께를 한번 크게, 진짜 확실하게 두께인지 한번 바꿔보죠. 자, 20픽셀이에요. 자, 여기서 픽셀은, 여기서 이 두께. 1픽셀은 뭐냐, 그러면 1픽셀. 1픽셀은 이거예요. 이 정도가 1픽셀, 한 픽셀. 한 픽셀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알 수 있겠죠. 2픽셀은 그거 2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뒤에 연이어서 한 픽셀, 그 다음에 선의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솔리드도 있고, 뭐, 더티드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더티드. 뭐, 점으로 된, 이렇게 점선. 토마토. 또 칼라를 쓰면 됐어요. 칼라를 여기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칼라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럼 색깔을 밝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칼라 값. 자, 칼라 값을 가지고 칼라를 표현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가 되겠어요. RGB. 그래서 RGB의 레드 값의 10진법으로 0부터 255, 헥사 값으로 00부터 FF까지. 중간 것도 그린에 대한 00부터 FF를 10진법으로 표현하는 그거 숫자. RGB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는 한 색을 RGB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것을 헥사 값으로 표현한 거죠. 255는 FF. 그 다음에 99는 뭐 63. 이렇게 71은 47. 왠지 그가 일일이 매칭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전 250은 확실하게 FF.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Lightness, 이걸 HSL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Hue, 그 다음에 Saturation, 그 다음에 밝기, Lightness.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앞에 이것과 똑같은 건데, 알파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투명도, Transparency. 투명도가 50%다. 자, 50%다. 뭐 이것을 우리가 0부터 1까지 숫자를 넣어서 투명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투명도 있는 거. 자, 이걸 한번 보죠. 투명도가 뭔지 딴 것도 있고 하는데, 투명도 맨 밑에 건 뭐죠? 0.5가 이건데, 이걸 그냥 0.1로 한번 바꿔보죠. 투명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 자, 이렇게. 이것을 여기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 0.1로 나왔고, 실제 여기 값을, 칼라를 보여준 건 이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0.1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 화면을 좀 줄여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1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 이건 이제 제일 진한 거. 0.1이 아니고 이건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표현한 것은 이제 여기에 표현되는 글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거가 그 숫자죠. 투명도. 실제 색으로 나타나는.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앞서 설명했던 거고, RGBA도 마찬가지 그 투명도까지 표현하려면 4개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칼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은 이게 클릭해 보면 되겠어요. 뒤에 또 나오니까 칼라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만 소개됐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GB로 표현하는 것부터 이렇게, 여기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RGB, Red, Green, Blue를 표현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RGB로 이렇게 10진법 숫자를 이렇게 0부터 255까지, 그 256가지 종류죠. 0부터 255까지니까. 그래서 종류를 다 이렇게 나눴으면 1600만 가지가 되겠어요. 2진법을 하면 2의 24승. 2의 24승. 24비트니까 그 이제 10진법을 표현할 때 2의 24승 가지 있어. 이게 1600만 가지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바꿔보겠어요. 이 값이 레드의 값을 이렇게 255로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레드 그 중에 R 값을 이렇게 0으로 하고, 그린 값을 맥시멈으로 하고, 블루를 제로로 하면 그린만 나오겠죠. 블루를 맥시멈으로 하면 이거 두 개 섞인 거, 또 이렇게
R까지 전부 다 맥시멈이면 전부 색의 빛을 삼은 색에서 그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색이 되겠어요. 자, 흰색.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제로로 해놓으면 까만색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쉐이드, 백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값을, RGB 값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그 같은 맥락인데, A 값을 추가로 더 넣어서 한번 해보죠. 다 똑같은 건데, A 값이 맥시멈을 되면 이렇게 진하게. 제로하면은 안 나오고, 조금씩 하면 희미하게. 투명도가 되겠어요. 알파 밸류라고 한다. 트랜스페런시, 영어로는 트랜스페런트.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진하다, 불투명하다. 그러면 원래 색깔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다른 색깔대로. 자, 헥스 값으로, 헥사값. 헥사는 이제 16진법으로 표현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샤프하고 R에 관련된 16진법, 1바이트. 그 다음에 그린에 관련된 1바이트. 블루 관련된 4비트씩 이렇게 하나씩 그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전체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레드는 이제 FF죠. 이 값을 이렇게 16진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컬러 명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Lightness. 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또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Hue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Saturation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Lightness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바뀌. 자, 이 내용도 이렇게 참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을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하고 연관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값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진하게,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스타일, CSS 앞에서 간단히 나왔지만 여기서 또 CS 스타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CSS는 따로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CSS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HTML 엘리먼트의 속성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서 HTML과 연관된 이 챕터에서 이게 불이 안 켜지는데, 오케이. 자, CSS 스타일. 자, 캐스케이드 하면 여러 개를 이제 중첩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러 개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중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어떤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컬러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내는 건지,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일단 이 순서대로 쭉 보면은 CSS는 이제 크게 종류가 세 가지다. 표현하는 게 인라인 방식, 그 다음에 인터널 방식, 익스터널 방식인데, 인라인은 아까 봤던 거죠. 스타일 속성명을 이용해서 HTML 엘리먼트 속에 인사이드, 그래서 인라인. 그 다음에 인터널은 하나의 같은 HTML 문서 내에 한 문서의 윗부분에 이제 그 인터널하게 넣어놓은 거. 그 다음에 익스터널은 HTML 문서 파일명 있죠. 거기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링크라는 링크, 연결한다 하는 엘리먼트 이름을 써서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인라인. 먼저 순서대로 인라인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서 이미 봤던 건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인라인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인터널 스타일은 자, 이런 식으로 헤드 부분에 스타일하고 스타일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자, 넣어놓을 때, 자,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자, 이 부분, 바디에 대해서는 어떤 스타일을 적용한다. 바디. 그 다음에 H1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걸 이제 셀렉트라고 그러는데 선택자. 선택된 태그 또는 엘리먼트. 그것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을 적용한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파우더 블루. 그리고 여러 개의 또 속성 값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겠어요.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H1은 컬러가 블루다. P는 컬러가 레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디니까 바디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H1에 대해서만 컬러는 블루로, P는 레드로 이렇게 적용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컬러를 옐로우로 바꿔보죠. 옐로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한다면 또 헥사 값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H1에 대해서는 블루로 작용하고, P에 대해서는 컬러가 레드로 작용하고. 자, 외부에다 두는 경우는 이제 편리하게, 왜냐면은 디자인을 바꿀 때 인터널이건 인라인이건 이제 모든 그 엘리먼트의 디자인을 뭐 바꿀 일이 있어서 바꾼다면 전부 다 손대려면 그 라인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외부에 한 개의 파일로 달랑 디자인과 관련된 파일이 따로 있다면 그것만 바꿔주면은 전체에 그게 이제 모든 HTML 문서에 적용이 되니까 그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러다 쓴다면, 자, 스타일스 CSS라는 걸 불러다 쓴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스타일스 CSS가 정의된, 금방 앞에서는 인터널로 있었지만 외부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외부의 별도 파일인 거예요. 이렇게. 자, 외부의 별도 파일로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이용해 보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아마 스타일스 제목 이름을 이제 제대로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해야 되니까 CSS styles.css 이거 아니고 새로 하나를 여기다 스타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CSS 스타일스 CSS. 자, 이 부분이 styles.css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이걸 이제 지워버리고 또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그 파일도 하나 만들죠. test.html. 이제 틀린 파일들이죠. 테스트 1.html. 자, 테스트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건 테스트 있었네. 자, 이걸 지워버리고 이건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스타일스하고 테스트 HTML 있죠, 두 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보내고 뒤에 스타일스 여기 있고. 자, 테스트 HTML 이걸 지운다는 게. 이걸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기. 처음부터 test.html. 자, 새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데서 파일을 자 외부에서 이게 불러오는데 css styles.css 외부 파일이죠. 자, 이걸 그대로 해서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되니까 여기 오토 세이브 해놓으면 자동으로 세이브 하니까 이걸 이제 여기에서 오픈 유틸 라이브 서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스타일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되는 게 하나도 없죠. 색깔이 뭐 H1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냥 콘텐트 그 자체만 보여주는데 디자인과 관련된 건 여기다 몰아놓은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디자인을 내가 블루가 아니고 내가 뭐 여기 어떤 컬러 이걸로 바꾼다. 그럼 바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런. 나 여기 컬러 P에 대한 컬러는 내가 딴 걸로 바꾸겠다. 딴 거.
여기 나오면은 여기 그린 쪽에 이쪽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 1, 2초에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라이브 서버로. 자, 그래서 온위치에서 다시 연이어서 보면은 자, 스타일스 외부 파일은 CSS 파일은 그렇게 이용된다. 주로 우리가 큰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CSS 컬러, 폰트 사이즈, 컬러,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이런 프로퍼티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외워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자, CSS 할 때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참고로 자, 이렇게 속성명, 속성값, 세미콜론을 분리해서 속성명, 속성값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속성들이 이렇게 페어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보드. 보더에 대해서 모든 엘리먼트는 이렇게 하나의 엘리먼트는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컬러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그것의 영역 차지하고 있는 경계선 보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P도 아까 앞에서 단순하게 봤지만 실제는 이렇게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의 보더가 2픽셀이다, 솔리드다, 파우더 라인 블루다. 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주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2픽셀 대신 뭐 5픽셀이다. 그러면 좀 더 진하게. 자, 그 다음에 CSS에 배울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미리 이것은 완전히 CSS에 국한되는 건데, 실제 예를 그냥 조금 더 보여준다고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자, P에 대해서 보더는 그렇게 했지만, 패딩은 이제 우리가 패딩 자켓을 생각하면 돼서 겨울에 이제 두껍게 입는 패딩 자켓. 이것의 두께, 패딩, 싸고 있는 거, 이거가 되겠어요. 마진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 밖에, 이 엘리먼트가 있죠. 이게 P 엘리먼트인데, P 엘리먼트 안에, P 엘리먼트 패딩을 30픽셀로 했는데, 30픽셀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3픽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딩 내부에 이렇게 두께가 패딩의 내부의 그 솜털, 그 부분이 이렇게 적다. 여기 숫자가 커지면 두꺼워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마진은 그것에 비하면 이것의 외부에 있는 거.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보면 뭔지 또 모르니까 5픽셀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외부가 이제 줄어드는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마진. 이게 전부 다 CSS에 연관된 CSS의 속성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external CSS 아까 이용했었는데, 링크라는 이걸 써야겠어요. 링크 연결하는 거죠. 연결. 어디하고 연결? CSS 파일 이 부분을 이제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싱해서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그래서 풀 URL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은 뭐 자세히 적을 필요 없고, 패스네임 생략해도 되고, 외부에 또 이 HTML 문서하고 틀린 외부 서버에 있다면 풀 URL을 써줘야 링크를 제대로 그 URL에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아래에는 릴레이션십, 스타일시트다. 이건 스타일시트다. 릴레이션십, 스타일시트. 같은 내부에 있는, 그렇지만 폴더는 틀린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같은 폴더 내에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앞에 배운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썸마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자, 오늘 강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로 되게 40분 내지 50분 또는 1시간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